네, 자, 이번에는 우리 실천기술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천기술론은 실천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기술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지식 내용,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 이 모델 문제 때문에 예전에 한번 낭패를 겪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구조화된 개입. 자, 구조화된 개입. 그 다음에 개입의 책임성 강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개입.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구조화된 개입, 개입의 책임성 강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 환경에 대한 개입. 그런데 왜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쳤을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개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혼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과제 중심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2번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 위기개입 모델, 해결중심 모델, 인지행동 모델, 과제중심 모델 전부 책에 설명은 돼 있는데요. 설명이 돼 있는데 응용력이 좀 필요한 문항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 설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결중심 모델, 탈규범적, 탈이론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인 목표 설정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일정 정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뭐 공통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종료보다는 시작으로 간주한다. 헷갈리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관심을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해결 중심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서 탈이론적, 탈규범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탈이론적, 탈규범적이라 하더라도 뭐로 가도 서울이라고 다 있어야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없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4번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천기술론 어려워요. 지금 문제 1번, 2번, 3번 했을 때 1번은 풀기 쉬웠거든요. 2번, 3번 문제 이렇게 모델 나오면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모델 문제는 제 요약 정리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위기개입 모델의 중간 단계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사정을 실시한다. 근데 여기 중간 단계라고 써놨잖아요. 중간 단계라고 써놨는데 무슨 초기 사정을 실시를 해요. 그리고 아까 다른 과목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것이요. 아니, 실천론에서 그 사례관리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인테이크,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니까 사정이라는 거 초기에 한다라는 거 맞는데, 그럼 중간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이건 1번이죠. 보나마나 1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너무 어렵다고 해서 틀릴 수도 있으나 이거는 틀리려고 노력을 해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동주의 모델 속어, 해결중심 모델 대처 질문, 그 다음에 과제중심 모델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 인지행동 모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다섯 번째 위기개입 모델 자살의 위험성 평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장님이 가르쳐준 걸로만 하면은 몇 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고 하면 한번 볼까요? 여기 해결중심 모델 대처 질문 있죠. 예, 요건 옳은 겁니다. 예, 5번 옳은 거고, 그 다음 위기개입 모델 자살의 위험성 평가, 요것도 옳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요, 1번, 3번, 5번 중에 하나인데 행동주의 모델이 속어인데, 속어라는 부분들은요
말 그대로 다 지워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지워버린다라는 게 행동이라는 부분들로 지워낼 수 있을까요? 예, 행동이라는 거 지울 수 있죠. 하지 마! 라고 하는 부분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고. 그러면은 과제 중심 모델,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지가 뭐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구별한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지금 2번부터 5번까지 풀었을 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2번, 3번, 5번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째, 심리사회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심리사회 모델을 체계화하는데 홀리스가 공헌하였다. 저 홀리스 누군지 모르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일단은 패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 영향 주기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나라는 말이요, 직접적 영향 주기는 언제나라는 말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그럼 직접적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당사자를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은 빠지셔야 됩니다. 그럼 니은이라는 부분들은 니은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지우셔야죠. 자, 2번 지우고 4번 지우고 5번 지우니까 기억 리을, 디귿 리을이니까 리을은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기억 리을, 디귿 리을이니까 뭐만 보면 돼요? 예. 디귿을 한번 볼게요. 환기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감정을 표출시킨다. 여러분들이 심리사회 모델을 몰라도요, 환기 제가 의도적인 감정 표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적 감정을 표출시키는 게 아니라 환기는 부정적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귿 환기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감정을 표출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델을 몰라도 충분히 다른 학습 방법으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인지행동 모델. 이제 모델은 그만하죠. 자, 그 다음에 실천 모델도 그만하고 정신역동 모델도 그만하고, 자, 여기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자, 사회복사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공감하는 기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예, 공감하는 기술.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원하지 않는 면담이 클라이언트에게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맞죠? 맞잖아요. 클라이언트 감정을 이끌어내기라고 제가 교과서에 써놨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면담이 클라이언트에게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자 들어간 거 1번, 3번, 5번, 1번, 3번, 4번. 예, 1번, 3번, 4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행동을 사회복사의 가치관에 맞춰 평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우리 가치관에 맞추셔야 되겠죠? 니은 빠지시는 거니까 3번 빠지고, 3번 빠지고, 5번 빠지고, 그죠? 5번 빠지고, 2번 빠지니까 1번하고 4번 남네요. 그러면 디귿은 볼 필요가 없고, 리을,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온화한 태도로 수용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죠. 이런 거는 충분히 풀 수 있죠. 11번.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는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그죠? 예, 비슷한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고. 12번. 알코올 의존을 겪는 가장과 그 자녀의 상황에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가족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모델자 나왔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요. 보엔, 예, 요거는 봐야 됩니다. 보엔, 다세대 가족치료 기법이 적용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아부나 가족의 빈곤한 상황에서도 아동 자녀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 2번, 삼각관계, 자, 아동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함. 3번, 정서적 체계, 부모의 긴장관계가 아동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을 파악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족투사 과정, 자, 핵가족의 부부체계가 자신들의 불안을 아동 자녀에게 투영하는 과정을 검토함. 5번, 다세대 전이
가족의 관계 형성이나 정서 증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것을 파악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삼각관계, 삼각관계.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보웬이라는 사람은 삼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것은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아동과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데 이거는 탈삼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5번. 자,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네. 옳지 않은 것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 그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저출산 시대에는 무자녀 부부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면서 학대 가족의 의미가 약화된다. 맞죠?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가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왜요? 이거 50%인데. 약간 지역사회복지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양육, 보호, 교육, 부양 등에서 사회 이슈가 발생된다. 맞죠? 자, 그럼 몇 번입니까?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또 나왔죠. 그 다음에 17번 토스랜드와 라바스 본 적이 없어요. 분류한 집단 모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요것도 넘어가고요. 18번 근데 넘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모델 문제 한번 모델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도 한 번씩 풀어본 거고 실천론하고 관계 있는 것은 빼고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요. 사실은 집단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집단사회복지 실천사정에 활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집단사회복사의 관찰. 맞겠죠? 관찰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자 들어간 거. 여기 기억. 그 다음에 일부 전문가의 보고. 예, 그럴 수도 있죠? 니은이 이거 없고, 예, 없네?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하나밖에 없네요. 니은,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사정도구.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성의 자기관찰. 다 있어야 됩니다.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 집단. 개방형 집단이 뭐예요? 네겐트로피죠. 예, 이거 저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또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방 집단 네겐트로피입니다.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집단 성원의 중도 가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개방형 집단이 중도 가입이 쉽죠. 중간에 들어오니까. 그죠? 폐쇄 집단은 중도 가입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 집단에 비해 응집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바뀌는데 응집력이 강할 리가 없죠. 자, 세 번째 개방형 집단은 폐쇄형 집단에 비해 집단 성원의 역할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성원의 역할이 안정적이다. 요거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죠? 예, 요거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방형 집단인데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 빠져나가면 이 사람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것도 아니죠. 폐쇄형 집단은 개방형 집단에 비해 집단 발달 단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단 발달 단계를 예측하기 쉽죠. 왜냐하면 안 변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폐쇄형 집단은 개방형 집단에 비해 집단 규범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폐쇄형 집단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19번 몇 번입니까? 5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까요? 자, 집단의 중간 단계 계획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성원 간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집단 성원을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는요, 인테이크,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 종결, 사후관리니까 이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2번. 집단이든 뭐든지 간에 사후관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관리한다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1번. 집단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사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집단 과정에서 성취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예. 종결 단계죠.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게 맞습니다. 기억자, 기억 1번, 그 다음에 4번, 3번. 1번, 3번, 4번.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을이니까 니은 한번 보세요. 집단 성원에 개별 목표를 설정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종결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무슨 개별 목표를 설정해요? 니은 빠지셔야죠. 니은 빠지면 하나밖에 안 남네요? 몇 번입니까? 4번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1번부터 25번까지 안 알려줘요. 그 웬만하면 녹화할 때 다 해주지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 라이브라니까요. 지금 제가 실수하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읽어보면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을 직접 보여드리잖아요. 왜 이러냐면요. 제가 이제 교육할 때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제 나왔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집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번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려면요, 지문을 다 읽는 거나 이런 것들 지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서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습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2번. 자, 역기능적 집단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역기능적 집단. 자, 자발적인 자기표출. 이건 기능적 집단이겠죠. 문제 해결 노력의 부족. 역기능이겠죠. 그죠? 예. 2번. 모든 집단 성원 토론 참여. 집단 성원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 집단 사회복사를 존중. 다 긍정적인데 문제 해결 노력의 부족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2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감으로 맞추셔야죠. 23번. 집단 사회복 실천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예요. 장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방행동, 기존의 행동을 고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그러면 딱 봐도 몇 번이에요? 1번이네. 기존의 행동을 고수한다라는 얘기가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양성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곁다리 문제 하나, 모방행동을 얘기한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온 사람 누구예요? 반두라. 그죠? 이 사람이죠? 기존의 행동을 고수한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자, 24번.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 기록에 포함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라는 건 사례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입 단계. 클라이언트의 활동 포함될 내용 맞죠? 예, 24번 맞고요. 1번 맞고. 그 다음에 개입 과정의 진전 상황, 개입 단계니까 진전 상황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관한 추가 정보, 하다가 보면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자원들, 그러니까 제공한 자원들이에요. 제공할 자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도 있네요.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후지도 결과. 이건 뭐예요? 종결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5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24번 5번입니다. 25번. 다음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고 유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단일 사례 설계라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단일 사례 설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단일 사례 설계 어디서 나와요? 이거 실천론, 실천기술론이 아니죠. 이건 조사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론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가 실천기술론이니까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천기술론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델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령으로 푸는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 책상 앞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문제집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푸는 건데, 왜 하냐?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우격다짐도 있고 요령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번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